성공을 권유합니다. 희망을 권유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권유합니다. 권유경제TV 권순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에너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에너지 전환, 그린, 기후위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소비를 하고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그린하게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너지를 안 쓰는 거죠. 에너지를 안 쓰면 되는데, 에너지를 안 쓰면은 우리가 너무 사는데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화석연료냐 그린 에너지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구를 좀 더 지킬 수 있냐 없냐 이런 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기업들, 공장들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그리고 이들이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대가 변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최고의 전기회사, 전력회사 뭐라고 해야 되죠? 전력기기 에너지 회사입니다. 전력기기 에너지 회사 현대일렉트릭의 허원범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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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불쑥 드렸는데,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현대일렉트릭에서 에너지 솔루션 담당하고 있는 허원범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사님, 우리가 이렇게 모시게 된 게 그린 뉴딜의 여러 가지 파트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그린 산단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사실 그 산단이라는 곳을 가볼 일도 별로 없고, 또 산단 안에서 또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도 에너지 플랫폼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간단한 소개부터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이번에 저희가 수행하는 에너지 플랫폼 사업은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 그중에 7개 스마트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예. 이 스마트 산업단지 내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예. 그 사업 중에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쓴다는 개념이 전기료 좀 아낄 수 있고 이런 개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요새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기업들한테도 그렇고 전기 그러면은 먼저 아리백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리백이라는 게 제조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100% 친환경 에너지로 하겠다 이런 컨셉인 건데, 이런 게 기업들이 체감하기는 어때요? 이게 또 약간 선언적인 의미라고들 하잖아요. 규제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전기를 석탄 발전 따로, 그린 에너지 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게 좀 실감은 좀 잘 안 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거 선언하는 기업들 보면은 대부분 또 전기 많이 안 쓰는 그런 데들이라 실질적으로 그냥 약간 구호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기업들이 이제 스마트 플랫폼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기업들에게 요즘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좀 인식을 하는 시기예요? 에너지라는 것이 결국은 기업으로 보면 비용이 되고요. 예.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나 계획들은 많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이 아리백 같은 것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적인 의미로만 진행이 되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로 작년 말에 애플의 이 아리백을 담당하시는 상당히 높은 분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애플도 아리백을 선언을 했죠. 선언하셨죠. 그 분이 오셨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관심 있는 기업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본인들이 달성한 아리백을 선언적이긴 하지만 이제 자기들이 사용하는 이런 부품 회사나 공급하는 회사들에도 그런 걸 달성해달라고 요청들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이 요청이라고 하면 이게 요청이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겠구나 이런 정도 느낌은 아니겠죠?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일각에서는 보호 장벽이나 이런 것들로 쓰인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쓰이고 안 쓰이고 이전에 그런 것들을 달성하는 것들이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환경, 그다음에 실제로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들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석탄 에너지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는 그리드가 페리티 되는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실 원청 업체가 진짜 아리백을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면은 협력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긴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뭐 야, 선언적이고 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멋있게 보이려는 애들 하는 거야라고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진짜 그 구매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이 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혹은 이제 저희 중공업처럼 배를 만드는데 아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데는 그렇게 아직 그 강압적이지는 않겠지만 예. 그렇지 못한 쪽에는 당연히 예, 그런 압력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력 사업을 굉장히 오래 하셨을 텐데 예. 과거의 전력 사업을 할 때에 비해서 이런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에 대한 니즈라든지 아니면은 협력업체나 아니면 같이 만나는 파트너들이나 이런 분들의 느낌은 좀 체감이 좀 많이 되시나요?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걸 정부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이 효율, 기기, 성능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이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예. 뭐 요구들을 많이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단지 이제 예. 그런 걸 준비하시는 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나 그쵸. 상대적으로 예. 좀 규모 그런 걸 이제 연구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 데는 준비를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또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 그 이 반월 시화단지 같은 데는 국가에서 반월 시화단지에 그 기업체가 한 18,000개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크지 못한 이 기업들인데 예.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고 정부 정책에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자, 뭐 에너지 효율을 높여보자, 뭐 녹색 공장을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린 뉴딜이라 너도 나도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분명히 이 과정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 예. 쭉 지나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상황에 왔고 지금의 어떤 상황 변화 때문에 어떤 에너지 플랫폼을 이렇게 구현하려고 하고 계신지 아까 반월 쪽에서 좀 프로젝트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좀 맥락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지금 하고 계신 프로젝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끊을게요. 예. 너무 길어서 캐치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 산단. 예.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배우다가 아까 그 얘기 중 저거예요. 그 스마트 산단 하다가 이거 좀 안 돼갖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해갖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런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도 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EMS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장의 에너지 효율화 이제 약어로 팸스, 팩토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다음에 건물용 뱀스라고 저희가 부르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전체적인 큰 로드맵을 가지고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단위 공정별로 일부분 효과를 보기는 했지만 지속적이질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반월공단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현재 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를 어떻게 쓰시는지 정확히 진단하는 일입니다. 진단. 그래서 예. 저희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진단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예. 이 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그 위치에 그 전자적인 센서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용하고 계시는 에너지 양이나 이런 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취득을 해서 저희가 구축하는 에너지 그 플랫폼에다 저장을 합니다. 일단 공장에 들어가서 예. 거기에 센서를 이렇게 붙여서 예. 이 공정들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전기를 쓰고 있는지를 네, 모아서 그렇습니다. 모은다는 거죠, 일단. 예. 정확히 데이터들이 모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거기에 적합한 처방을 내려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여기 모은 것까지 해서 앞서서 저희가 일반인들은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진단한다. 이 개념도 사실 잘 와닿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공정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진단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이런 거 사례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이 특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예. 법령에 의해서 에너지공단에서 주기적으로 그 에너지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그 사용량이 되지 않은 업체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예. 진단을 하면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일단 이
효율 기기를 교체하지 않는 선에서도 사례를 보면 특정 시간,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뭐 부하기기에 계속 이 전원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거나 예를 들면 전등 같은 거. 예, 전등 같은 것들도 아주 이제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뭐 공기압축기 같은 것들이 점심시간이라 안 돌아가야 되는데 돌고 있다거나 혹은 뭐 다른 공정 때문에 이 공정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돌아가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찾아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여러 군데 공장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보면 이 다른 공장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양의 이런 데이터가 많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사한 공장에서 유사한 제조를 하시는데 A 공장은 B 공장보다 에너지 소비가 많다. 그러면 뭔가 공정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다시 이제 진단을 하죠. 그럼 진단해보고 그런데도 또 정밀 진단을 하고 그 말씀 중에 이제 해서 센싱을 해서 데이터를 모았어요. 거기까지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엔 또 이제 어떤 일들이 데이터들을 일단 다 모은 걸 그 집중화된 이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요. 이것들이 주기적으로 그 현재 프로젝트에서는 그 수용가 분들의 그 관리하시는 분들 휴대전화나 이런 데서 현재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쓰고 계시는지 보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진단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다양한 이제 제안들을 저희가 또 해드리고요. 뭐 더 이제 조금 더 나가서는 이 현재 사용하시고 있는 기기들보다 훨씬 고효율의 기기들을 사용했을 때 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다거나 흔히 이제 인버터를 적용해서 적정한 에너지만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이런 그 절감 솔루션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는데 이런 제안들이 이 아주 그 국소적인 단위 공정에만 맞춰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공장의 그 생산성에 그 이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이브할 수 있는 에너지들을 우선적으로 절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뭐 전등 끄기 그런 거 뭐 회사 사장님도 저희 많이 시키시고 하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좀 효율화를 시키면 사실 그게 그렇게 대단히 많이 도움이 돼요? 효과가 얼마나 돼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반월 시화 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 1년에 에너지 비용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비용이 대략 1조 2천억에서 한 1조 3천억 정도 되시는데 1조요? 예. 그 에너지 사용료만? 에너지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 전기료가 1년에 한 9천억 정도 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이 공단 자체가 이제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쓰지 못해서 그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면 국가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각 개별 기업들에도 상당히 이득이 되실 겁니다. 이 반월 시화공단의 이런 그 에너지 소비가 좀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 이 그 풀뿌리 공정, 이제 소부장 공정이라고 하시는 공정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데들을 금형, 주조, 그렇습니다. 뭐 제지, 금형, 주조 이런 데들을 좀 이 적합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할 계획이고요. 이런 그 데이터 수집에서 그런 이 고효율 기기 혹은 이제 효율화가 완성이 되면 그 이 단지 자체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집단 에너지 시설 혹은 그 에너지 공유 이 다양한 이 확장성이 있을 거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감이 잘 안 와서 그런데 9천억이다. 전기료가 9천억이다 그러면 진짜 이게 정말 잘 프로그램을 짰다. 그러면은 뭐 이게 추산이겠지만 뭐 얼마나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정들에 대해서 진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구체적인 수치는 아닌데 저희가 이런 그 효율화 사업으로 그 에스코 사업이라는 것들을 많이 진행하셨어요. 에스코 사업들을 진행하시면 특정 공정에 특정 이제 효율 기기 같은 것들을 적용하면 뭐 대략 한 50% 정도 50%요? 절감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모든 공정에서 다 그렇게 되시지는 않으시고요. 이게 어디 단일 공정에서 이런 절감을 하면 이게 이제 또 전후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0%를 절감을 해서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이쪽에서 절감한 것들이
다른 공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 사실 이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는데 저희가 잘하는 것들이 전체 공정, 전체 프로세스의 그 효율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 잘 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전기 요금이 좀 많이 나오는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한 1억 나온다. 그럼 한 50% 절감해 준다 그러면은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앞서 설명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뭐 다른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이런 그 효율적인 어떤 시스템 플랫폼들이 지금의 어떤 병목은 어떤 부분에 있는 거고 어떤 식의 솔루션을 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50% 얘기에 대해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요즘 보일러 같은 걸 해도 무슨 인버터 보일러, 에어컨에도 인버터 이런 인버터를 적용하는 이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한 60% 넘게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근데 회전기에서 사용을 할 텐데요. 동기기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그 적합한 그 효율로 돌려주는 기계가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50%라는 게 어떤 공정에서 사실은 50%의 힘만 가지고 일을 했어도 될 걸 100을 돌리는 공정에 50이 절감이 된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런 공장에 쓰는 에너지가 50%씩 준다. 이런 사례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전력기기나 효율기기의 교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게 5에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안 켜야 될 거 킨 거, 뭐 효율적으로 돌리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공정하고 연계가 돼서 스마트 팩토리처럼 이 생산의 그런 이 순서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뭐 어디에서 그 열을 가지고 수분을 증발시켜야 되는데 이 공정은 이따가 한 5시쯤 해야 될 건데 이걸 뭐 낮부터 켜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공정하고 연계된 이런 것들이 다 돼야만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현재 에너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가 돼야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런 첫 단계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기 반월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관련해서 좀 추가로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 기기에다 센싱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한다. 뭐 요거가 끝은 아니죠. 이거 1단계 사업은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저희가 진단을 하면서 보면 아주 시급한 사례들이 나오면 즉시 이제 그런 그 제안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걸 잘 모으는 것까지가 1단계인데 민간에서도 요즘 그 해외 자본 특히 이제 반월시와 같은 데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은행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런 걸 사업화해서 그 이제 투자죠. 일종의 그 돈을 빌려주는 이런 론 형태가 아니고 투자 형태로 효율화를 하는 사업들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투자 형태라고 한다면 투자라는 거는 이제 지분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효율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데 외부 사업자가 와서 이 공장을 효율화시켜주고 여기서 생겨나는 수익을 쉐어한다는 그런 비즈니스도 있어요? 뭐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있죠. 남의 공장 효율화시켜주고 효율화된 것에 대한 것을 나눠 먹는. 근데 지금도 태양광 발전소 같은 데 보면 그 일정 부분 투자를 해서 거기서 생긴 이익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일한 개념으로 이 절감이 되는 게 예전에는 막연한 절감이 아니고 지금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 투자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사업장 위주로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고요. 또 정부에서는 일찌감치 이런 투자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에스코 사업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 그 확산되지 못했었습니다. 뭐 많이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이런 홍보 부족이나 이런 이 큰 공단 이런데 누군가가 이제 복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런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주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노력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님, 지금 이제 지금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다 해주신 건가요?
예. 그러면은 이게 제가 오늘 모셨던 좀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에너지망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을 잘 못하다 보니까 예. 효율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좀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거를 그냥 어떤 요금 비용으로 그냥 처리하고 뭐 그렇게 넘어갔던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에너지 플랫폼의 어떤 전문가로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이거보다 좀 더 진화되고 좀 더 나은 그런 그 에너지 플랫폼의 어떤 미래 구상? 이런 거는 어떤 방향의 그림들이 좀 있는지 궁금해요. 그걸 우리가 봐야, 아, 저렇게 되면 좀 더 좋겠다. 저렇게 되는 게 산업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 이쪽 사업은 저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구나. 라는 거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지금 이 에너지 플랫폼은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더 진화해 나갈 걸로 보세요? 에너지 플랫폼이라는 게 너무 다양한 범위이고 또 전력 분야, 그다음에 다양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예, 예. 제가 이 전기도 했지만 물 관련된 일들을 좀 했었는데요. 예. 수자원, 그죠? 예, 예, 상하수도 물. 이제 예. 물을 생산에서부터 이제 소비하시는 데까지 들어가는 물 계통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런 계통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간접 배수 방식이라고 해서, 간접 배수.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전기로 치면 예. 중앙 집중식인 그런 관리에서 아마 분산식으로 관리를 하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똑같이 전기도 예. 이 중앙에서 생산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이런 것들보다 분산 생산하고 분산 소비, 또 이 분산된 이 중간 단위들 간의 에너지 거래, 이런 방향들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상상이 안 가요. 그 분산형 에너지라는 것도 잘 상상이 안 가고, 예. 분사형 에너지 간의 거래 이런 것들도 잘 안 그려져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시간 많이 없는데 저희가.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예, 시간 조정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네.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 원래 긴 얘기인데. 처음 아까 드렸던 질문은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거 이 모아가지고 광역해서? 클라우드에서 광역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포탈로 연결시키려고 했던 건데, 예. 갑자기 분산형 얘기로 하셔가지고 그 생각이 간 건데. 그럼 그거 자르고 이거로 다시. 이걸로 할까요? 예. 예. 그러면은 아까 질문 드렸던 거, 이게 어디로 갈 걸로 보세요까지. 네네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예.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데이터를 모았고 그거 예. 가지고 에너지 효율도 하고 예. 그 다음. 예. 현재 이제 데이터를 모은 것들이 저희가 요번 이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7개 스마트 산단에 동일한 프로젝트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말고도 예. 다른 데 6개 또 팀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 7군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산업단지가 1000개가 넘는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아요? 예, 물론 이제 뭐 작은 규모의 산업단지들도 있지만 예. 큰 규모의 산업단지들이 생기고 존재하고 있고요. 예. 이런 각 개별 규모의 이런 플랫폼들이 하나로 집중되는 이런 토탈 국가적인 이 플랫폼이 생길 거입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저희 이제 기대이기도 한데 일종의 에너지 포탈처럼 이 최소한 산업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을 총합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최종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포탈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검색 사이트를 예.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업단지 단위로 지금 하고 계신 거고, 나머지 프로젝트들이 7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의 데이터를 다시 모으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단지에 있는 에너지 플랫폼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건 에너지 포탈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에너지 포탈 개념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 프로젝트에서 아직 이제 그 단계까지 명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건대 저희가 이 포털 사이트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 보면 뉴스를 보고 싶으면 뉴스 카테고리, 예. 그다음에 부동산 보고 싶으면 부동산 카테고리, 이런 것처럼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은 에너지 카테고리 혹은 이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지식이라든지 사업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예. 이런 플랫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에너지를 나는 이렇게 절감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뭐 지식인처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거기서 저는 지식왕인데요. 그러면서 답변을 좀 주실 수도 있고. 현재도 뭐 개별적인 사이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국가에서 에너지 특히 이제 그린 에너지를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움직임이나 모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통합된 포탈이 생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분야 관심 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에너지라는 게 좀 내연기관 기반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바뀌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뭐 되게 수많은 인프라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중앙 집중형 전원이 분산형 전원으로 가면 뭐 수소도 하고 뭐 태양광도 하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뭐가 어떻게 제일 기반이 되는 뭔가도 이제 바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수면 위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럼 오히려 이런 좀 이제 에너지 포탈도 결국 그런 컨셉일 거고 그 기반이 돼주는 그 망일 거고 와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우리가 좀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좀 더 지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일단은 그 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전력 산업이라는 거를 뭔지 사람들 전기 아까 전력 기기 이런 사업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현대 일렉트릭이 원래 일을 해 왔었겠지만 기존에 이렇게 하시던 현대 일렉트릭은 어떤 회사고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의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를 좀 더 해보려고 하시는지 그런 그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 그 에너지 전환 아니면 에너지 플랫폼 이런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저희 현대 일렉트릭은 그 중공업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이제 분사를 해서 일렉트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이 전기를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게 소비자까지 와서 저희가 이제 콘센트를 꽂아서 전기를 쓰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온 국민이 다 이용하는 그 서비스인데 그걸 누가 만드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그렇죠. 뭐 이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전기를 받게 되시는데 전기를 이제 발전소에서 하게 되면 그 이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압력을 높여주는 행위가 우선 일어나는데요. 변압기. 그게 변압기입니다. 압력을 높여주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송전선을 통해서 송전을 하고 각 규모에 맞는 압력으로 다시 전력을 변환하고 또 집에 보시면 뭐 아주 작은 두꺼비 집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차단기 스위치까지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그 종류의 회전기기류들, 뭐 이 모터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산하고 있고요. 이런 기기류 사업들을 저희가 아주 오랜 기간 영위를 했었는데 이 친환경, 그 다음에 이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면서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DC 전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교류 전원에서 직류 전원으로 이 변화가 돼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기들을 준비, 또 이런 그 단순한 기기들이 그냥 각각 그 기기 부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 인테그레이션을 이루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 이런 역무들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무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저희가 오랫동안 해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시작을 해서 이제 곧 꽃을 피울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실제로 좀 체감이 되세요? 과거에는 이거 뭐 에너지 효율 얘기도 많이 했었고 뭐 전력기기 사업은 계속 하시던 거고 근데 전력산업 안에서 전력기기 사업 안에서 뭔가 친환경, 에너지 효율 뭐 이런 쪽으로 변하는 그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는 게 실제 업을 하시면서도 많이 느껴지나요? 많이 느껴집니다. 그 우선 그 단순한 기기 측면에서 보면 예전 같으면 이제 대규모 발전소나 석탄화력 발전소들 건설이 많이 있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저희 전력기기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전력기기보다 이제 신재생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적합한 그런 모델들.
그 정도면 되게 회사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 분위기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석탄이나 원자력 잘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지금 풍력, 뭐 연료연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쪽에 공급하던 그 과거 화석연료라든지 원자력 에너지의 기기에서 뭔가 진짜 변화가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네요. 예, 그래서 다양하게 뭐 저희 회사는 준비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전력 기기들이 뭐 한순간에 급격하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뭐 계속 수요들이 늘어나기는 할 것인데 그게 이 신재생이나 이런 것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이 새로운 사업군, 에너지 사업군들은 또 다른 먹거리이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플랫폼 사업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직접적인 우리 회사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가 하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 7군데 그 다른 그 플랫폼 사업에는 통신 사업자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통신사요? 예, 통신 사업자. 통신사는 전기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차별화됐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것들도 한 방면의 일이지만 실제 현장에 적합한 기기를 설치하고 효율화를 이루어내려면 이런 전력기기 이런 것들을 잘 아는 회사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은가 싶어서 저희가 이쪽 분야에 이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그 첫 번째 이제 성과가 이 반월 시화공단 스마트 플랫폼 사업입니다. 와, 이게 진짜 이것도 약간 일종의 융복합의 일종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전력기기라고 하면 전력기기로 해서 이렇게 전기 잘 가고 뭐 이렇게 잘 변환해주고 막 그런 거였다면은 이제 그 데이터, 전력 데이터들을 쫙 모아가지고 그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군들이 오프라인에 적용이 가능한 전력기기들이니까 최종 솔루션까지 제시를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컨셉이죠. 뭔가 좀 되게 대단한 변화의 한복판에 계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이게 또 기술적으로는 좀 어때요? 이게 그 전력 산업이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좀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좀 과도기적인 변화가 좀 있나요? 전력 산업의 기술적인 변화는 이 전력 기기가 100년이 이제 넘게 그 교류적인 측면에서 그 안정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기기 자체에 그렇게 큰 변화는 있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신재생 때문에 생기는 이 직류 이런 것들은 또 새로운 기기군이기 때문에 이런 이 새로운 기기군에 대한 기술 변화는 계속되어 왔고요. 이 통신이나 디지털 정보들 때문에 그 각 기기들이 스마트화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그 회전기를 저희가 납품을 하면 이 회전기가 공장에서 돌아가면서 당연히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언제 쓸지, 언제 고장 날지, 물론 저희 건 고장은 안 납니다. 하지만 언제 쓸지, 언제 멈출지 이런 것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었어요.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잘 점검을 해서 그걸 보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기기들이 멈추면 이 생산의 손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큽니다. 우리 건물에 있는 무슨 그 배전방 같은 것들이 잘못되면 뭐 정전, 그 다음에 이 다양한 피해, 특히 공장 같은 데에서 어떤 그 루틴이 한번 멈추면 복귀하기가 어려운데 이 디지털화된 이런 센서류나 이런 통신기기들이 이 접합이 같이 되면서 자기의 상태를 그 미리 이런 에너지 플랫폼이나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 돌고 있지만 어디가 조금 이상이 있습니다라는 신호를 미리 받아서 이런 그 공장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멈출 때라든지 이럴 때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멈춤 기간을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을 하죠. 그 아까 카메론 기기 우리 방송하기 전에 카메론 영화 비유하면서 한번 기술적인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저도 인터넷에서 읽은 영화인데
제임스 카메룬 감독이 아바타를 구상하고 실제로 그 영화를 찍을 때까지 한 10년 정도를 기다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년을 기다렸다.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술로 이걸 찍기에는 뭐 3D 기술 혹은 뭐 다양한 이 입체 기술들이 준비가 안 됐었는데 예. 그만큼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런 기술이 이제 다 다다랐을 때 그 영화를 찍어서 그렇게 큰 성공을 이뤘다라는 얘기를 읽었어요. 이 전력 산업에 대한 것들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5G에서부터 다양한 센서 기술 또 디지털화하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전체적인 그 그린 에너지, 그린 이 전기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 제반 환경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사업이든 나머지 그 기기 사업이든 이런 것들이 준비하고 진행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게 제가 자동차 담당하고 있는데 테슬라 오토비더라고 전기하면은 막 서로 네, 교환도 막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네. 그 쓰는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어디가 야 어디 쓰고 싶을 때는 야 어디 전기가 제일 싸나 이렇게 막 사오고 예, 예. 또 전기 남으면 제일 비싸게 파는 사람한테 좀 팔고 막 이러는 그 일종의 플랫폼이잖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실 한전이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면 잘 안 나는데 이게 그 에너지의 그 전력의 미래에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그 발전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뭐 워낙에 큰 얘기라. 하지만 그 일부분 벌써 그런 예들이 시행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내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시는 가구하고 전기를 조금 덜 쓰는 가구 간의 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 전기료를 절감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벌써 시행이 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저 많이 쓰면은 누진 요금 예. 적용되니까 예, 쉐어하는 예. 좋은데요? 근데 근데 한전은 이제 싫어할 것 같은데. 글쎄요, 한전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런 그쵸. 사업이 되지 않았었을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추세이고 그다음에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 간에 그런 민간의 거래 혹은 이런 다양화된 이런 그 교환들은 진행이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회사님 모시고 그 에너지 플랫폼 관련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체감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에너지 전환의 어떤 흐름을 볼 때는 정말 전기차 같은 우리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제일 끝단 아니면 이 전기가 처음 만들어지는 원자력이나 석탄 같은 발전 원단 이 부분을 관심이 있지만 이 중간에 전기가 어떻게 우리 곁으로까지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흐름이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발전원 이런 뿐만이 아니고 이런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과정을 또 지탱해 줄 수 있는 거는 빅데이터라든지 센서라든지 디지털과 통신과 전력기기의 어떤 기술까지 융복합이 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그 다른 어떤 그 그린 뉴딜의 다른 분야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효율을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쓰지 말라는 게 너무 싫어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는 것도 알겠고 석탄 발전, 원자력 발전으로 하는 거에 별로 안 좋다는 것도 알겠는데 정말 소비자들이 불편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저항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더 초래하고 더 효율성이 떨어지는 속도가 늦어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오히려 이 과정에서 효율을 좀 더 높여서 우리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사용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많이 사용하고 만드는 사람은 좀 덜 만들어서 지구에 좀 부담을 덜 주는 그런 데서 큰 역할을 현대일렉트릭에서 해주시길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유경제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